안녕하세요.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 보고 천천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으로 노란톡을 여셔야겠죠. 그 다음에 채팅방 목록을 클릭합니다. 아래 보이는 말풍선 모양을 클릭하신 후에 이번에는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네,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을 스캔을 누르시면 이제 이 화면을 핸드폰 카메라로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QR코드 말고도 꼭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빅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주린이 님이 퇴근하고 바로 왔는데 종목 상담을 놓쳤네요 라고 지금 아쉬워하는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린이 님 2부에서도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주린이 님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야우님이 2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꼭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대신해 주셨네요. 그리고 낭낭낭님도 대기 또 2부를 기대하신다고 남겨주셨고요. 남이일님까지도 2부 기대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고수를 닮은 빅터님, 네, 2부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각오라는 게 뭐 있나요? 서로 소통 잘 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와중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남겨주셨네요. 분위기 감사님도 네, 2부에서도 빅터님 뵈니까 너무 좋아요. 매번 1시간 하셔서 짧아서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려가시는 건 어떨까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 네. 빨개요님이 안녕하세요, 본방사수 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빨개요님 환영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성투님도 종목 상담 남겨주셨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또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시간이 되면 지금 순서대로 많은 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빨기우님이 휴가 중이라서 좀 늦게 방송을 접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은 지금 너튜브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스크롤 하시면 앞뒤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검색창에 내외경제TV 다시 보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님이 빅터님 너무 시크하셔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빅터님 되게 시크하신데 그게 정말 매력이시죠. 빅터님은 또 저기 또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요. 네, 주식 초보왕님도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이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클래스님도 크크크크 웃어주셨고요. 빅터님도 네, 스마일 모양 좀 멋쩍다는 모양을 남겨주는데 어떤 의미이신가요, 빅터님? 노 코멘트 한다는 그 어설픈 웃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오늘 제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제가 2달 정도 방송 출연했었는데 정말요? 네, 이제 갑자기요? 네, 맞아요. 저 때문에 떠나시는 건가요? 저 너무 저기 앵커님이 이쁘셔가지고 부담돼가지고 같이 함께 못하는 그런 걸로. 이유라면은 괜찮습니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을 마지막 방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네.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문가님
네. 저야 항상 열정적이었죠. 그쵸. 네. 네. 차분하게 항상 진행을 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와중에 빨기호님이 오늘이 막방이세요. 이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하면서 울음 표지까지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노란톡방에 계속 남아 계시면은 네. 이런 시황이나 업황 전략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TV 방송만 안 나오는 거니까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노란톡방은 계속해서 운영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실시간으로 노란톡방 상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시강 필살기 시간인데요. 빅터님이 뉴욕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뉴욕 시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수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다우존스 그리고 S&P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음봉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전히 고점에서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여지없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어제 전일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신고가 갱신했었거든요. 예, 신고가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증시 경제는 항상 지금 자금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지금 상승 여력이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재무부 옐런 장관님이 미국 국가 부도가 코앞에 와 있다. 예,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이 디폴트 값을 더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아마 미국에도 혹여나 국가 부도의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10월이면 아마 이게 가시화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채무 불이행이 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주택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가격도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월세를 못 내 가지고 이 채무 불이행을 해버린 사람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예, 월세를 못 내서 결국에 길바닥에 놔두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체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체감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와 증시 경제는 완전히 다른 지금 성향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재확산세와 델타 변이 그리고 람다 변이 또 요즘에 또 뭐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더 이상 빚을 늘릴 수 없는 미국 정부가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시기가 10월 경에는 올 것입니다. 마침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이 미국 연준 중앙은행들의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 테이퍼링 한다라는 말이 올해 전반기 때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것과 때마침 맞물리고 있어요. 예, 국가 부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게 맞물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 정부가 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비상 조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2020년도 작년에 코로나 때 풀었던 자금만큼 올해 또 그 자금만큼 더 양적 완화하겠다라고 백악관과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측 반대 의견을 내는 공화당 측은 이것을 적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전문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차피 빨리 터질 풍선 지금 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체감이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을 찍어내고 있는 한도는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었냐면 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혹시 앵커님 아시나요? 08년도 경제 대공황이 저 너무 어렸을 때라. 네. 아, 그래요?
저는 같이 경험했었던 나이대라서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어쨌든 08년도 경제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풀었던 이 양적 완화 자금들 있잖아요. 그게 자금을 풀어서 금리를 더 붙여서 이자를 붙여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그 돈을 100% 회복을 하지 못한 채 100%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양적 완화를 또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는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 예로 제가 이거 지금 사이트를 한번 가져왔었는데 네. 여기 잠깐 보시면은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저기 채무 비율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채. 네. 네.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어떻냐. 네, 맥스로 하고 선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한 50년으로 볼게요. 지금 곡선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최고점에 있네요. 네, 지금도 네. 여전히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금을 더 유동성을 풍부하게 넣어줄게. 바이든 대통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결국 돈을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버블에 대해서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걸 떠안아야 돼요. 근데 미국만 떠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 우리 일본도 저기 부동산 버블 왔을 때 일본만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이 죽었어요. 같이 죽고 아시아 저기 경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발도상국인 국가들 다 IMF 겪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결코 이게 자산을 더 풍부하게 유동성을 푼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축통화 달러가 강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 자금이 몰리거나 이제 달러에 쇼패팅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달러가 좀 적어야 희소성이 있고 강세를 띌 텐데 이미 달러가 너무 많이 시중에 풀려 있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지금 투자를 하는 월가 대형 펀드사들이 많죠. 예. 일부러 자산 자체를 달러로 채권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금이나 은 이런 원자재 쪽 사이클이나 아니면 가상자산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자, 이를 또 알고 미국 정부는 또 이렇게 통제합니다. 네. 미국에서 CME 거래소, 우리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아예 비트코인 선물지수 인덱스, 비트코인 인덱스를 상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세 자체를 선물 가격을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게끔 시세에 대한 가격 방어와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게끔 미국 정부는 이미 손을 써놓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CBDC, 중앙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 가상자산 자체를 중앙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그런 CME의 비트코인 인덱스를 상장시켰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은행도 CBDC,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 가상자산을 중앙화시키겠다. 대신에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 과정을 지금 현재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을 지어보자면 향후 CBDC는 좋은 결과로 나오겠지만 아직은 과도기에 있고 지금 거기에 엮여 있는 게 미국의 디폴트, 국가 부도 위기와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 이게 지금 다 겹쳐 있거든요.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9월 뒤로 한 10월에서 12월 연말에는 한 번쯤은 또 다른 시그널이 포착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거고요. 이런 직전 상황들을 다 고려한다면 또 한 번의 하락장을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이런 하락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 주시강 필살기 시간에서 미국 시장 시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비상 조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 여야가 부채 상한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달러 약화 현상과 비트코인과 이런 디지털 화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연말에 또다시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예측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런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지금 실시간으로 톡방 상황을 제가 네, 또 한번 더 계속해서 보시죠. 살펴보고 네.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주식 초보왕님이 우는 표시 이모티콘 남겨주시면서 잘생긴 얼굴을 사진으로만 봐야 된다니 아쉬워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럼 은몽 개박살님이 빅터님에게 질문하고 싶으면 여기다 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출연은 안 하시지만 노란톡방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답변해 주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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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단답으로 좋습니다. 네. 톡방은 유지된다고. 네, 호호님 맞습니다. 톡방은 정말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요. 방송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너무 아쉽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셨어요. 호호님이 다른 방송 가시나요? 은봉개박살님이 워낙 잘 나가시니까 바쁘셔서 그런 듯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유가? 너무 잘 나가셔서.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신상의 사유가 있어서 네, 잠시 내려앉는 겁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볼 기회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가능성.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황까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톡방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코너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이번 코너는 종목 클래스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오늘장 핫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번 종목은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가 2분기 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종가 살펴보면 2.61% 오름세를 보이면서 22만 8,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첨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실적 자체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58%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유는 즉슨 첨보 자체 기업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배터리의 성능을 업시킬 수 있는 이제 전해질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F 전해질이 있고 P 전해질이 있는데 요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세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F 전해질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사업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현재에서는 F 전해질을 연간 720만 톤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추가 공장 증설을 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에는 1,000톤, 그리고 23년 말에는 6,000톤, 그리고 26년 말에는 2만 1,000톤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죠. 말 그대로 예측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주가는 뭐다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 또 이런 패시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 P 전해질을 계속적으로 사업해 오던 이 첨보가 F 전해질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도 자꾸 얘기하고 있고 에너지 저감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업종들도 계속 호황을 거쳐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시장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경기 사이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평생 전기차는 우상향할 거야라는 그런 차트는 거의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주가가 상승이 있다면 조정이 있고 그 위에 다시 어느 일정 지점에서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파동을 그릴 수 있는 업종의 호황이다. 예, 호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첨보에 대한 빅터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바로 다음 종목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호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제의 FDA 승인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오늘 24%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오늘 있었던 호재는 이제 코로나 예방제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백신 있고요. 네, 치료제 있고요. 또 뭐 이제 진단 키트 있고 네. 그와 관련된 콜드 체인이나 음압병실 관련주를 볼 수 있는데 예방제는 뭔가요? 네, 오늘 여기 예방제에 대해서 FDA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 접종 우리 맞는 것도 백신이라고 분류하잖아요. 네. 근데 예방제를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오늘 24% 상승을 했어요. 네. 이게 비강 흡입형 차단제거든요. 이 비강 흡입형 차단제를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비강형 이제 코로 이제 코에 이제 칙칙 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세균 예방제를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델타 변이를 포함한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 질병들에 대한 차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비강 제품이라서 이게 보통 이제 비염 있는 사람들, 저도 비염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코에다가 칙칙 뿌리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로 일단은 좀 승인을 받아서 이런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과연 우리 흔히들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유가 이제 비말 때문에 네. 떠다니는 이 비말들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녀라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코로만 이렇게 뿌려서 예방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일단. 예, 그래서 제가 바이오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의심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자회사 그런 의심 이제 때문인지 주가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맞아요. 상한가를 터치했지만 윗골이 다시 달고 풀렸어요. 내려온 이유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네. 결정에 따르는 네.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확실하게 대답을 못 드려요. 예,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얘는 오늘 상한가를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도세로 욕심을 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구나라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재료가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시세가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는 법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만약에 보유자 분이시라면 이제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놓고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자면 이제 네. 자회사 이제 셀바시온이 USA 이제 미국에 투자를 집행했었어요. 그게 이제 뉴저지 앵그로드 클리프스 소재의 의료 혁신 기업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이력이 또 있고요. 언론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경구용이나 비강식처럼 예방제나 치료제에 더 목이 마르지 이런 예방제, 그죠? 치료제가 아니라 예방제에 좀 희소식인 아이템이 온 만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비말 치료제, 비말 예방제, 그리고 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치료제에 이제 굉장히 좀 아이템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빨리 개선이 되어서 우리 국내에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어느 정도 델타 변이에 빨리 적응이 가능한, 예방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다면 좀 나와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좀 빨리 이바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저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였었던 바이올로그 디바이스에 대해서 우리 빅터님의 의견을 주셨는데요. 치료제가 아닌 예방제에 대한 이슈가 신선하지만 그래도 빅터님은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승세를 이용해서 좀 어느 정도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었던 또 다른 종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이 북미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광물 수출이나 생필품 수입 허용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앞으로 대북 석유 제재에 대한 완화 검토 기대감이 나오면서 흥구석유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흥구석유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흥구석유는 4.53%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8,08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흥구석유요? 네. 일단 원자재 국제 유가가 기승을 부리면서 같이 상승세를 올라탔었던 종목이죠. 네. 예, 어느 정도 주가는 선 반영이 되었었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 현안 보고를 받으면서 북미회담 전제 조건이 광물 수출이나 정제유, 생필품 수입 허용을 한다면 우리가 북미회담 한번 열어볼게. 요 소식 때문에 그냥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중에도 실시간 노란 톡방에도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급등세 이거 시세 나오는데 따라가지 마시고요. 한번 구경하세요. 이런 급등세가 나오더라. 이런 재료로 단발적인 수급이 들어오더라. 라는 것을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 뭐 보시는 것과 같이 윗골이 강하게 달았죠. 예. 여기서 매수를 했었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리한 단가에서 시작을 하게 됐을 텐데, 어쨌든 희소식이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분단 유일 국가잖아요. 예. 분단 유일 국가인 만큼 북미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좀 희소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좀 주가는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석유 국제유가는 70불을 계속 위로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잠시 아직 숨고르기 장세에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바탕이 된다 한다면 다음 분기쯤, 3분기 끝 무렵쯤에 아마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종목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 또 강세를 보였었던 흥구석유에 대해서 우리 빅터님이 오늘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오늘 시세가 나오지만 절대 따라가지는 말라고 단기적인 이슈라고 언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분석도 도와주시는 우리 빅터님인데요.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7925 꼭 입력하시고요.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송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한 분의 질문이 지금 눈에 띄어서요. 다른 분들은 되게 종목 상담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지금 은봉님이 맥스트도 영업은 손실인데 오늘 결국 상한가를 갔어요. 빅터님, 향후 맥스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맥스트 이제 거래일이 상장하고 6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그중에 4거래일이나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 은봉님처럼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뜨거웠던 종목인 만큼 이 종목도 한번 살펴주시죠. 뭐 살펴볼 게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이 아직도 저는 가볍다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맥스트가 하는 사업 영업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들 위주로 계약 건수를 따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공기관의 대상으로도 지금 많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 맥스트라는 종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업은 손실인데 오늘 결국 상한가 쳤다. 저도 상한가 칠 줄 몰랐고요. 하지만 메타버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인지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그 웹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맥스트 기업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업들,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고 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제 시판에서 아예 총판으로 나간 그런 솔루션도 있고요.
예, 아직 많이 개발 중인 그런 소프트웨어도 있으니까 유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R, VR도 하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돼서도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방송 종료하고 나서 정보를 한번 아예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사진으로 딱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남아 계시면 제가 좋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톡방에 올라온 맥시트에 대한 질문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우리 빅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빅터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어디가 진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7925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노란톡방 실시간으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통하는 방송이니까요. 조금 전에 빅터님의 설명으로 또 은봉님이 맥스트는 메타버스의 주인인 만큼 인력 구하기도 힘들 텐데요. 고급 인력이라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이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운 거거든요. 네. 20살 때부터 시작해도 30대 때 이제 겨우 이제 구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게 근 10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국내 실력이 그만큼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 인력을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게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올해 이재용 부회장이 네. 구속되기 전까지 해외로 많이 이제 인재를 따내기 위해서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해외를 갔다 왔었거든요.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죠. 예. 네. 뭐 고급 인력 많이 부족한 실정이긴 해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근데 저출산 문제도 여기서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저출산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뭐 인력도 나중에 좋은 인력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봤을 땐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그 와중에 지금 네. 실시간으로 야훈님이 전문가님을 이렇게 캡처를 보내주셨네요. 빨기훈님이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 톡을 못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해주세요. 톡 안 하셔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와 함께하면 되니까요.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인가요, 빅터님? 심오하게 제가 지금 브리핑을 드렸던 표정인데요. 네.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빨리 올려보시죠. 알겠습니다. 아자아자님이 빅터님 막방이시라니까 정말 아쉽네요. 건강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멀리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안 아자아자님. 갑니다. 네. 네, 계속 노란 톡방에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레드부스터님이 깜짝이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만 놀릴게요. 알겠습니다. 또 아자아자님이 또 실시간으로 인증샷도 남겨주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호호님도 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면 이분까지 정말 도와드릴게요.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고민이시다라고 하셨고요. 야은님도 더 ENN 고민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으로 빨기호님이 빅터님 톡방 정보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은 출연 안 하시겠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좋은 정보들 꾸준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종목 상담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잘생긴 얼굴 사진으로 봐야만 한다니 아까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네, 그럼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7시 6분에 올려주신 분이세요. 실시간으로. 고민 종목은 HMM이라고 하셨고요. 매수가는 43,0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HMM 최근에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오늘까지도 4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2.72% 조정을 받았고요. 어제는 또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질문자님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대비 자체를 HMM으로 했었습니다. 네. 아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단가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단가에서 잡으셨어요. 예. 근데 5월 달에 이제 KRX 이제 거래소 KRX 300 지수에 편입되면서 강세를 보였었고 그걸 피크아웃 해가지고 이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악재가 또 겹쳤죠. 예. 8월 2일 날에 파업, 네, 파업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사상 또 파업으로 인한 급락 장세를 맞이했습니다. 예. 네. 이게 좀 많이 아깝습니다. 어제죠, 어제. 그리고 오늘도 연일 또 하락세를 많이 보여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현대차 노조 파업 있었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이런 전장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만도 기업도 하락세를 맞이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장 부분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예. 물론 많이 힘드실 거란 걸 알고 있어요. 예. 여기서 멘탈을 잡아주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예. 주요 목선에서 잘 매수하셨고요. 이제 하락세기가 조금 나온다 해서 겁이 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비중이 좀 라미알님 좀 세십니다. 예. 비중이 어느 한 종목에 단가를 들어가실 때 비중 조절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 잘 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이 주린이 분들이 생각보다 이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의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4만 원부터 뭐 한 3만 5천 원까지 하락하면 분할 매집해준다. 자, 이 종목 무거운 종목이에요. 예, 30%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설마 추가 매수 받은 단가가 이 정도라면 반성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 받을 물량이었다면 3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하방 압력을 내놓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거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한 방에 43,800원이라는 단가에 30% 비중이 들어갔다는 한 것 번에 자체가 들어가지 말자. 네. 그러면은 몇 퍼센트로 좀 분할로 들어가는 게 5%씩 좋을까요? 잘라서 이 레인지 범위를 정해야 돼요. 예.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최대로 몇 퍼센트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그건 종목이요? 이제 각자의 예수금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그렇게 안 들어요. 종목 드릴 때. 네. 단 비중 조절을 1에서 5%, 1에서 10% 이렇게만 드리거든요. 예. 종목에 대한 종목 분산을 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를 드리면서 비중 조절 좀 잘 하셔야 됩니다. 30% 너무 세시고요. 어느 정도 본절권이나 4만 원권 위에 올라오셨을 때 주가가 반등해줄 때 비중 좀 축소해 가면서 종목 교체가 아니라 비중 축소해 가면서 그 남은 자금으로 좀 빨리 손실난 자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일부 자금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 첫 번째 고민 종목 HMM에 대해서 도와주셨는데요. 최근에 파업 이슈 때문에 지금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매수가 정말 매수 타이밍 괜찮았다. 매수는 잘하셨다고 하셨지만 비중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비중 축소를 하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진입을 하실 때는 비중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5%씩 이렇게 나눠서 진입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분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은 오픈은 님이시고요. 7시 41분에 올려주셨어요, 실시간으로. 고민 종목은 기아고요. 매수가는 88,000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기아도 지금 최근에 다시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제, 오늘 연달아서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실적이 좋아요. 현대차보다 이번에 기아가 더 해외 매출 실적이 더 좋은 거 알고 계신가요? 오,
예, 훨씬 네. 더 좋습니다.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차량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냈던 건 이제 니로, 스토닉, 뭐 셀토스, 뭐 요 정도, 스팅어도 있고 이제 텔룰라이트도 있죠. 예. 그런 기업 자동차 종류 다양한 종류와 전기차를 이제 친환경 차량으로 이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았었죠. 예. 요즘에도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현대차와 함께 친환경 차량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출 실적은 현대차보다 좋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가를 보셨을 때 이평선들 별로 깔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바라보고 브리핑을 드리는데요. 이 121선, 이 검정색 라인이 121 이평선이거든요. 예, 중기선입니다. 중기선을 잘 받쳐주고 가격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8만 원까지는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가가 8만 8천 원 좀 너무 상단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 번에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다면 8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하방 압력 최악의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8만 원이면 7만 5천 원 오면 무조건 추가 매수 5%씩 해줘라.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전장 사이클이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먼저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만도를 들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같이 함께 톡방에 남아 계시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8만 원에서 7만 5천 원까지 하방 시세를 열어놓고 이때 5%씩 8만 원, 7만 5천 원 이렇게 레인지를 좀 넓혀놓고 추가 매수를 받아서 수익권에서 크게 대응할 수 있는 손익비 좋은 구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기아에 대해서는 지금 기아가 현대차보다 실적이 좋다는 점까지도 짚어주셨고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8만 원까지도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8만 원대 그리고 7만 5천 원대 부근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꼭 수익 얻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그 와중에 조금 전에 첫 번째 고민 종목 HMM 올려주신 분이 상담 정말 감사하다고 빅터님의 조언 명심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좋으시죠? 아니, 저분은 항상 저한테 고민 많이 털어놓으신 분이라서 그러세요. 라면님 기억해요. 예. 라면님 뭐 질문 많이 주세요. 그리고 네. 또 제가 좋은 정보나 방향성 같은 거 있으면 항상 공유해 드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해서 무료방 운영 방안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남아 계신 분들은 아무튼 남아 계셔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 제 방안에 대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은 DB 제시 하이텍. 맵심님이시고요. 네, 오후 7시 43분에 남겨주셨습니다. DB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6만 1,000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네요. DB 하이텍 오늘 2% 넘게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6만 5,900원에 종가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스템 반도체 기업이죠. 예,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움직여졌고 그리고 이 상승 탄력을 이어서 과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스몰캡들이 움직여줄 수 있는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부 또 같이 상승 여력을 보여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보셔도 좋아요. 6만 1,000원이 매수가시잖아요. 이거 좀 더 먹을 수 있을 때, 수익 낼 수 있을 때 크게 드셔야 된다. 직전 고점이 68,500원입니다. 여기 기술적 분석상 이 부분에서 저항 영역을 작용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엔 이런 수평 저항대가 마디가이자 저항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좀 인내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구간에서. 상승 탄력을 반도체 사이클이 받으면 이 반도체 빅사이클은 한 2에서 3주 정도까지 크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 어닝 시즌인 만큼 2분기 실적이 많이
강세였어요. 기대감이 강세였고 3분기 실적 또한 호조가 지속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2거래일 연속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DB 하이텍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고민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고민 종목은 LS 일렉트릭이고요. 매수가는 68,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목표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진짜 대답해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만 드렸지 결국에 매수 타점을 저도 놓쳐가지고 공식 편입을 못한 상태이지만 이 LS 그룹 자체가 정말 좋은 그룹인 걸 알고 계시죠? 예,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연기금이 이 기업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12%에 달하는 연기금이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잘 버텨줄 만한 그런 요소가 잘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보자면 2분기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의 ESS 시장에 또 이제 공략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6월 달에도 알고 5월 달에도 알았었는데 다른 종목들 수익 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이 종목 결국에 추천을 못 드렸었는데 진입 잘 하셨고요. 이 종목도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탄력을 한번 받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외인 기관들이 순매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연기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엄청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죠? 네. 이 가격들 보시면은 기관의 3분의 1만큼이나 연기금도 달라붙어 있고요. 사모펀드도 마찬가지. 그리고 외인들도 다시 팔았다가 다시 매수해주는,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물론 펀더멘털도 중요한데요. 이런 실적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재료가 또 뒷받침돼 준다면 연기금이든 외인이든 기관이든 그냥 순매수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목표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67,000원에서 7만 원 부근에 분할 매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 윗꼬리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좀 이제 너프하게 와일드하게 종목을 크게 보겠다. 기간을 길게 보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67,500원에서 7만 원 부근이 매도 단가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고민 종목이 된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에 대해서는 이 종목이 2분기 호실적과 또 연기금이 12%나 보유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보유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67,000원에서 7만 원 부근에서는 분할로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질문자님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너무 아쉬워요. 끝났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네. 하시니까 굉장히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전문가로서 할 일은 다 해야죠. 여기 남겨주신 종목들 못 따는 종목들은 제가 뭐 복귀해서라도 좀 종목 상담을 드리려고 하겠고요. 뭐 안 되면 내일 아침이라도 드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한 2달여간 좀 방송을 좀 하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운 것도 많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됐고 눈높이 교육을 다시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경기 사이클에 맞게 그리고 마켓 사이클에 맞는 추천 종목들도 많이 언급을 드렸었고요. 수익도 많이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내일경제TV는 마무리를 짓지만 노란 톡방은 계속 운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12월까지 우리 좋은 실적 유망주들 잘 컨택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든든한 말씀 해주셨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